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 100%다, 뭐 비판할 거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명 정부를 부정선거를 통해서든 구구들의 난동을 통해서든 민주당 분열을 통해서든 무너진다. 네. 이랬을 때는 이제 한반도가 전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무너졌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네.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은 딱 두 세력이죠. 예, 예. 한 내란 세력입니다. 네. 윤석열 같은.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붕괴는 곧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젤렌스키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아닐 경우 네네. 그렇다면 소위 그 친문 세력과 네. 그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이나 음. 그 누구야 오세훈 네네. 이런 오세훈 한동훈 이번에 전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한동훈 그 다음에 친문 진영을 예. 연합시켜서 이낙연도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이쪽이 집권할 수 있어요. 연합정부가 네. 옛날 신한국당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처럼 네. 이렇게 해서 등장하면 이건 철저한 친미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정부도 전쟁을 동조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예. 물론 내란 세력만큼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네네. 그리고 미국의 지시를 아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 내란 세력이 대체하든 아니면 신보수 세력, 예. 새롭게 구성되는 신극우 세력, 뭐 내지는 연합 세력 네. 이 집권하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결국 한반도는 전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친문이 따로 있냐, 네. 다 친명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친청과 친성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명확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대결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친문 세력은요 네네. 기존의 한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물론 내란 세력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지만 네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뭐 양정철 이런 사람들과 쭉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방대한 사회적 그 기반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 상당한 정도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주 강대한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하고도 뭐 비견될 만한 세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력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네.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력도 역시 친미 세력입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핵심 브레인들은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친명만 있는 거라면 네, 조국 혁신당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민주당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따로 만든 것부터가 뭔가 물론 이제 쇄빙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좀 우아한 게 합당을 할 거였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빨리 하든가 왜 이걸 한참 미뤘을까 이것도 약간 의아하긴 해요. 네, 아무튼 지금 이게 이제 뭐꽝 부딪히고 있는 사실상 친명 친문 대결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미 평가해서 아 그렇습니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이미. 네, 아니 왜 욕을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2017년에 이미 책을 썼기 때문에. 아 2017년이면 무슨 책을 썼습니까, 선생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그러면 그 저 대통령 선거 직후 전인가요? 네. 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죠. 아 그때 책을 쓰셨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처음 나왔고. 그랬죠. 그래서 네 명의 주자를 분석했어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네. 그다음에 유승민. 아 그렇게 네 후보를. 네 후보를 분석했는데 네네. 뭐 그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를 했죠. 등 떠밀려서 억지로 정치하는 사람이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치명적 약점이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 처음 또 이재명 대통령을 분석하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때는 문재인이 대세였으니까. 당선됐죠 또. 당선도 됐고. 네네. 그래서 욕을 한참 먹었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그 분석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당선 전이고요. 네. 사실상 이제 당선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결정적으로는 윤석열을 감싸다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윤석열을 네네. 대통령 후보로 밀어 세운 거는 미국과 양정철이잖아요. 네. 다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와서 윤석열을 CIA, FBI 다 FA를 왔다 갔죠. 와서 윤석열을 만나서 이게 이제 쉽게 하면 배에다가 이제 뭐 가스 넣어준 거 아니에요. 네네. 너 대통령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배가 더 나온 겁니까? 예. 윤석열이가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아. 주저하기를 많이 주저했어요. 아 맞아 선생님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윤석열은 겁이 많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주저가 있었는데 음. 그걸 안심시켜주면서 다독거려 준 게 누구냐? 네. 양정철하고 홍석현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관상쟁이까지 갔다가 네, 동원해서 네, 이 세력 미국과 양정철, 홍석현은 뭐 미국 간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네, 거의 네. 이 세력이 동원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를 한 건데요. 예. 처음에 의도는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도 친 건데 네,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예.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문 세력이 사실상 윤석열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이건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좀 깊이 들어가서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보면 네네. 친문 핵심들이 사실 윤석열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세웠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누구를 미느냐 이게 참 굉장히 좀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맞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네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구구 내란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민주당 분열에도 사실상 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남북 관계를 파탄낸 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의 적대적 두 국가의 네,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한 걸 다 어겼잖아요. 네. 북쪽에서 아, 북쪽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북에서 아주 심하게 욕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뭐 삶은 소 대가리라 그랬나, 뭐 하여튼 아. 소머리라 그랬나, 막 굉장히 심한 욕을 했고 네. 김여정 그 당시 부부장이었는데 네네. 참 웃기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음. 보면 볼수록 웃기는 인간이다. 예. 그러니까 거의 실망을 넘어서서 경멸, 조롱 예. 뭐 이런 단계까지 갈 정도로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유, 우리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북에 갔을 때 네네. 그 북쪽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설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혔죠. 연설 내용을 누가 썼는지 아주 내용이 네. 정말 좋았죠. 예, 예. 그래놓고 내려와서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워킹 그룹 네, 워킹그룹 만들고. 스스로 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그게 아쉬운 장면인데 만약에 2018년, 19년 상황이 네. 있었는데 그때 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네네. 김대중이나 아. 노무현이나 네. 이재명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정도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발로 차버렸잖아요. 네, 굴러 들어온 복이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휘둘린 것밖에 안 되죠. 네, 네.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때 이제 트럼프 한마디 했죠. 그렇죠. 한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을 절대 하진 않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승인, 어프루벌인가 뭐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사실상 하고 싶었는데 볼턴 뭐 이런 애들이 네, 패방 네, 놓고 네. 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치고 나갔다면 네. 트럼프는 그걸 또 이용했을 겁니다. 아 오히려 네, 문재인 정부가 치고 나가는 걸 이용해서 예, 볼턴을 예. 견제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주저앉아 버리니까 네, 네. 트럼프도 뭐 아예 그래 털난 볼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다 차버린 건데 그 결과 지금 북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고 네. 남북 관계도 아주 악화됐죠. 그래서 그건 역사적 과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뼈아픈 과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런 지금 과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민주당 내분 문제가 이렇게 더 격화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아사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분열도 예, 예.
친명 친척 뭐 친명 친문 대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답이 네네. 없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아하. 것도 아니죠. 예. 저는 친명입니까? 예. 저는 이재명 정부를 지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네. 친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어떤 점은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을 가지고 지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또 목표를 가지고 지지하는 게 맞고. 그래서 사실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간의 내부 갈등이 어떤 목표를 두고 갈등을 하는 것이다. 네.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을 가지고 싸운다든가 차라리 건설적이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이죠. 예. 그래서 뭐 친명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몰라요. 이재명 정부 개혁의 진심이다. 네. 친문은 사익 추구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친문 세력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고 입장이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되면 마음을 돌려 세워서 다시 민주 개혁 진영을 지지하게 만들려면 네. 전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뭐 내란 청산을 화끈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혁 정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국민들이 딴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개혁 과제를 두고선 토론하고 싸우는 예.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이진관 판사의 재판에서 보여지듯이 이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쾌감, 그런 요구 이런 게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 정치권에서 수용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 네.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민생 문제까지도 청사진까지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